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돌싱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연글을 작성하게 된 건 기가 막히고 욕도 나오는 제 이혼 과정 때문인데요.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교훈을 비싼 값을 치르고 톡톡히 배웠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풍족하게 컸다기보다는 외동딸이라 아버지가 이것저것 다 챙겨주셨으니 제 딴에는 부족함 없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런 저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엄마의 존재였죠. 그리고 그건 제가 작은 결혼식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아버지를 혼주석에 혼자 앉히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실감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제 생각에 동의를 해준 건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만나게 된 이유는 대학 동기 때문이었어요. 친하게 지낸 적은 없었는데 자기 친오빠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갑자기 연락해서 자기 가족을 소개해주는 것에 놀랐지만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동창의 소개로 그녀의 오빠를 만나게 됐고 우리가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우연이 겹치며 저희 사이는 마치 운명 같은 것이 있다고 믿게 됐어요. 비밀리에 사내 커플이 되어 만나는 건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처럼 작은 결혼식이라는 것에 크게 공감해 주었고 자기도 원한다면 그런 작고 아기자기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가까워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가족들과 친구들만 불러서 소박하게 한 결혼. 시댁 식구들도 너무나 좋아해 줬어요. 우리는 축의금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하니 너희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이야기를 시모가 했죠. 그 당시 제가 시댁에 받은 인상은 이런 푸근함과 이상할 정도로 허세와 허영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점 때문인지 저와 친정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적은 액수부터 시작해서 몇백씩 큰 액수까지. 그래도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다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무척 잘해줬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조금 문제이긴 했지만 아직 결혼 생활한 지 길지 않으니 곧 생길 거라는 믿음도 있었죠. 다정하고 상냥하고 나를 공주처럼 대해주는 남편에게 단점이랄 게 있다면 바로 친구가 많다는 것과 여전히 비밀 연애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저와 있을 때는 저에게 집중하던 남편은 친구가 불러 나가기만 하면 연락이 뚝 끊겨 제 걱정을 사고는 했죠. 그리고 회사에 결혼한 사람이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밝히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직원들을 초대하지 않은 결혼식이라 제 동기들과 상사들은 제가 결혼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우리 회사 사람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요. 남편은 집 주소를 시댁 본가로 적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런 주도면밀한 점이 그냥 사내 연애의 불편함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결혼 기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제게 일어났어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폰으로 시계를 하나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슬쩍 보니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신경이 쓰이는지 내내 보고 있더라고요. 사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으로 가만히 떠올리니 곧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원하는데 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제가 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몰래 남편이 보던 시계의 모델명을 알아낸 뒤 저도 여러 SNS로 그 시계를 검색해봤어요. 착용한 사진이라던가 금액대가 괜찮은지, 그리고 쓸만하고 하자는 없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을 보는데 아주 작은 한순간 제 눈을 사로잡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진을 착용한 한 남성의 사진이었는데 얼굴은 나오지 않았고 상체만 나온 사진이었죠. 그 남자의 손에는 시계를 차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묘하게 익숙하더라고요. 넥타이나 정장의 조합이 눈에 익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사진의 남성은 왼손에 시계를 차고 검지를 들어올린 포즈였는데 손가락에 있는 점이
남편과 똑같더라고요. 손가락 점은 흔한 것도 아니고 모양과 크기까지 비슷하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작은 점이었으면 찍히지 않았을 테지만 생각보다 큰 점이라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그 사진을 올린 게시자의 SNS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진 아래 적힌 문구가 더 신경 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람. 이 게시자의 다른 사진을 뒤져봤지만 크게 건질 게 없더라고요. 사람이 나온 건 딱 그 사진뿐이었으니까요. 일단 그 사진을 캡처해서 몇 번이고 뜯어봤어요. 이게 진짜 남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닐 거야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 시계가 남편에게는 없어 남편은 가지고 싶어서 찾고 있는데 착용 컷이라니 아니겠지 하는 제 생각은 그날 저녁 여지없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그 시계와 똑같은 시계를 왼쪽 손목에 차고 왔더라고요. 여보, 그거 처음 보는 시계인데? 예쁘다. 얼마 주고 샀어? 이거 친구가 선물로 사준 거야. 저번에 생일 때 못 만나서 못 줬다고 이제야 나한테 선물로 주더라고. 어때? 괜찮아? 예쁘네. 근데 이거 언제 받은 거야? 어제까지는 안 보이던데. 3일 전에 받았어. 나 약속 있어서 나갔잖아. 그때 친구가 줬어. 3일 전. 그 사진이 찍힌 날짜였어요. 딱 당일이었죠. 저는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묻기로 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사진에 있는 사람 당신 아냐? 제가 처음에 사진을 보여주니 남편이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나? 이런 사진 찍은 기억이 없는데? 나 아닐 거야. 옷만 비슷한 다른 사람이겠지. 슬쩍 발을 빼려는 모습이 보여 저는 더 적극적으로 추궁했어요. 근데 이 점을 보고도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 누가 봐도 당신 점이잖아. 왜 거짓말을 해? 내가 내 입으로 이걸 말하게 만드냐고. 당신이 솔직하게 말하면 조용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야? 왜 숨기는데? 딱 봐도 당신이잖아. 제가 확대한 사진에는 남편의 손가락 점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걸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보, 오해하지 마. 이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무슨 설명? 이 사진보다 더 확실한 설명이 어디 있어? 당신 못 봤지? 이 사진 올린 여자가 이 사진에 뭐라고 써놨는지. 사랑하는 사람이래.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밖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데 왜 내가 이 사진을 보도록 만드는 거야? 다 그 여자가 착각해서 버린 짓이야. 진짜로 하루만 만나달라고 했고 하루만 만났어. 시계는 선물로 준다길래 그거 하나 받았을 뿐이야. 당신 싫으면 이것도 갖다 버릴게. 그러면서 남편은 차고 있던 시계를 후다닥 던져버리더라고요. 난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 용서 못해. 결혼 전에도 말했잖아.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을 핀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벌써 바람? 내가 계속 믿고 이 결혼을 유지해도 괜찮은 거야? 버럭거리는 제 소리에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진짜 미안해. 상대방이 한 번만 만나달라면서 부탁하길래 한 번만 만나주면 포기한다길래 그랬어. 다 끊을게. 이 시계도 버려버릴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과장된 모습이 실소를 나오도록 만들었지만 정말로 나와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하기 싫으면 그 여자랑 관계 당장 끊어. 내가 보는 앞에서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고. 남편은 후다닥 폰을 꺼내더니 문자를 작성하더라고요. 우리 그만하자.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한테는 와이프뿐이야. 그 문자를 보여주며 눈앞에서 보내더라고요. 그거 하나로 믿기는 힘들었죠. 그렇지만 남편은 제가 용서해준 그날부터 제게 엄청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일찍 집에 들어오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요. 또 친구도 만나러 가지 않았죠. 가끔 혼자서 시댁에 다녀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시댁에서 연락을 줬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만날 틈이 없었어요. 그쯤 되니 냉랭했던 제 마음도 조금은 풀렸어요. 남편은 매번 제가 좋아하는 선물들을 가져오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니 계속 화만 낼 수도 없었어요. 솔직히 찝찝한 생각은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지만 일단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의사가 없고 한 번의 실수였다는 말을 믿기로 했거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연락이 와서 남편 욕을 엄청 하고는 제게 이해하라며 남자들 한눈 파는 거 흔한 일이지만 돌아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겪으면서 단단해진다나? 이때 저는 그저 시모가 제 편을 들어줬다는 사실에 마음을 최대한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상처가 아물어질 때쯤 이번에는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라고요. 저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따갑더라고요.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대놓고 저에게 틱틱대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회사에서 나와 바람을 쐬는데 그때 저와 그나마 친한 직원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그 직원을 붙잡았어요. 저기, 오랜만이야. 잠시 나하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혹시 나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돌아? 언니, 몰랐어요? 나는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옆 부서에서 일하는 영미 씨 알죠? 영미 씨가 언니가 자기 남자 뺏어간 여자라고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 엄청 소문내고 다녀요. 그거 진짜는 아니죠. 영미라는 여직원은 저보다 3살이 어린 여자였어요. 직급은 낮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내가 왜 그 여자 남자를 뺏어가? 나 1년 전에 결혼해서 남편 있어. 작은 결혼식이라서 직원들 초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혼식까지 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남편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남자? 착각한 거 아니야? 정말요? 그런데 그 영미 씨 말로는 자기는 몇 년을 사귀었다고 하던데 남편분이랑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나 남편 여동생이 내 동창인데 소개시켜줬거든. 진짜 심각하게 착각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설마 바람을 필 리는 없을 거고. 당연하지. 바람을 필 거면 이혼을 하고 당당하게 만나지. 뭘 숨어서 만나? 근데 진짜 왜 나를? 의아한 제 머릿속에 얼마 전에 시계 사건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가능할 일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남편은 그 여자와 아주 잠깐 만났다고 했는데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도대체 영미 씨는 왜 제가 자기 남자를 뺏어갔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영미 씨를 직접 찾아갔어요. 제가 뭔가 알아야 답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여직원의 친구들이 저를 막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 여직원에게 화를 내러 온 것처럼 굴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 이미지가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제 동기한테 화내러 오신 거면 저하고 이야기해요. 얘는 마음이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래요. 솔직히 지금 저는 제 입장이 이해가 안 가요. 전 바람을 핀 적도 없고 남의 남자를 뺏은 적도 없어요. 동기분이 빼앗긴 남자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제가 맞다 아니다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지금 그쪽 분이랑 결혼한 그 남편분이 제 동기의 오래된 남자친구였다고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돈으로 남자를 꼬시고는 두 사람 강제로 불륜처럼 만들었다면서요? 어떻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한 커플을 순식간에 불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지금 제 남편을 빼앗았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한 게 먼저 만났고 서로 좋아하면 결혼을 했으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유부남을 꼬실 일은 없었을 텐데요. 저는 분명히 미혼이라는 제 남편을 남편의 여동생인 제 동창에게 소개받았거든요. 그건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유부남을 꼬신 건 아니지만 남의 남자 꼬신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가해자가 이렇게 피해자 찾아오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쪽에 다른 동료들에게 보호받고 있는 영미라는 직원은 쪼그려 앉아 다른 사람의 품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이 여직원은 자기가 피해자고 저는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이미 확실하게 만들어뒀더라고요. 기가 찬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포기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당신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회사에 이상한 소문 퍼진 거 알고는 있어? 내가 왜 남의 남자를 빼앗은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 있는 건데 설명 좀 해봐. 그 여자가 지금 자기가 피해자라고 완전 나를 천하의 나쁜 년으로 만들었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그때 헤어졌어. 난 모르는 일이야. 정말로 몰랐어? 그런 소문이 회사에 지금... 됐고, 그 여자는 당신이랑 꽤 오랫동안 사귀었다는데 그 말은 어느 쪽이 진짜야? 오래 사귀었다고? 아니야, 절대로 그럴 일 없어. 정말로 며칠 뿐이었다니까. 그리고 진짜 깔끔하게 헤어졌어. 상대방이 헤어진 거 앙심 품고 그런 짓 저질렀나 본데? 남편의 말에 저도 그 여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헤어지자고 해서 앙심을 품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무척이나 당당하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상간녀가 나오라는 곳으로 나갔어요. 다리를 척 꼬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도 당당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드디어 저랑 이야기할 마음이 들었나요? 이렇게 불러내다니 의외네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더니. 그때는 놀라서 그랬죠. 제가 보자고 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 남자랑 헤어져줘요.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당신하고는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빨리 이혼하고 저 만나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요. 만약 헤어져주면 최소한 당신 이야기는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줄게요. 이미 퍼졌는데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건 큰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남편 말을 믿어요. 당신과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최근까지 딴짓도 안 했고 당신 만나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아, 그거요? 혼자 시댁 자주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저한테 온 거예요. 가족한테는 거기 있다고 말해달라고 했고요. 전 그 집 사람들하고도 친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못 믿겠으면 보실래요? 저랑 그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상간녀가 보여준 톡 내용은 보는 동안 토할 만큼 역겨운 대화로 가득했어요. 더러운 기분에 결국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헤어졌다고 해놓고는 거짓말을 했으니 제가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저에게 상간녀가 한마디를 때리더라고요. 솔직히 난 피해자잖아요. 잘 사귀고 있는데 당신이 내 남자와 바람핀 거니까. 게다가 돈으로 유혹해서 남자 뺏어간 가해자는 당신이고. 피해자라. 그렇게 치면 제 쪽이 더 큰 피해자 아닌가요? 저는요, 당신하고는 달리 그 남자 가족한테 소개받아서 결혼했어요. 분명히 말해두지만 저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거나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절대로 결혼 안 했을 거고요. 이것만 보면 저는 혼인빙자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당신 말대로 그 집안 사람들이 당신과 그 남자 사이를 인정하고 있었다면 저에게 왜 남자를 소개시켜 줬겠어요? 의도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소개시켜 줬을 거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당신이 있는 걸 숨겼을 테고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이 돈이라는 건 당신한테 들어서 이미 짐작이 됐고요. 저한테 그런 거 따져봐야 소용없는 거 아시죠? 이미 당신은 회사에서 남의 남자 뺏어간 천하의 나쁜 년이거든? 회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퍼졌으니 회사 그만두고 내 남자하고도 당장 헤어져. 당신 때문에 우리 애는 지금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아빠 없이 크게 생겼거든? 여기서 진짜 빡쳤어요. 애가 있었다는 걸 처음 들었잖아요. 그만큼 오랜 세월 함께 해왔다는 걸 들으니 배신감이 확 밀려왔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즉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렇지만 상간녀에게는 이혼해주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만 당할 수 있나요? 전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없었고 이대로 천하의 나쁜 년이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그래서 그 상간녀에게는 남편과 이야기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냉정하게 유지하는 건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찾아가서 한바탕 했어요. 다들 알고 계셨죠? 여자 있는 거. 심지어 애 있는 것도 아시면서 저하고 이 남자 결혼시킨 거죠? 이 혼인은 무효고 당장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 싹 다 고소할 거예요. 아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혼은 안 된단다. 그 여자는 멀리 보내마. 절대로 네 눈앞에 띄게 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을 억지로 갈라놓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는 헤어지면 안 돼.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한통속이에요? 처음부터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냐고요. 어쩐지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여자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없네요. 돈 때문이라더니 내가 미쳤지. 여보, 정말로 이혼은 안 돼. 그 여자랑 진짜 깨끗하게 헤어질게. 그리고 애도 어차피 호적에 안 올렸으니까 난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깔끔 같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버럭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한테 제일 짜증나. 당신 헤어졌다고 해놓고 오늘 아침에 그 여자한테 보낸 톡에도 사랑한다고 적어보냈더라. 그리고 시댁에 간다고 한 날 빠짐없이 그 여자 집에 갔었다며? 그런 주제에 뭐? 이혼은 안 돼? 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더 하고 싶네. 그리고 헤어진다고? 저번에도 헤어진다고 해놓고 못 헤어졌으면서 이번이라고 그게 가능하겠어? 더 꽁꽁 숨겨놓고 찾아다니겠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결국 저는 저를 붙잡는 망할 놈의 집안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얼른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는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비참함과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온통 복수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두년 놈들과 그 가족들에게까지요. 정말 수치스러움으로 회사를 가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제가 나가지 않으면 정말 패배자가 될 것 같아서 이악 물고 출근했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가득했고 저는 그 소문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소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의식하니 어쩔 수 없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어요. 우선은 상간녀를 만나기로 했죠. 이혼 준비 다 되셨어요? 남편도 나하고 이혼하기를 원하면 당신 말처럼 이혼해 줄 거야. 만약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은 안 할 거고. 그리고 당신이 요구한 이직은 절대 안 돼. 나도 나름의 커리어가 있고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거든?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말에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게다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못 믿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말했죠. 의심하는 것 같네? 내가 전화해서 직접 물어볼게. 그럼 됐지? 저는 스피커폰을 켠 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간녀는 몰랐을 거예요. 이 남자가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이유를요. 그 사람이 이 여자를 만나서 놀고 먹고 하는데 필요한 돈은 우리 친정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거든요. 만약 지금 당장 이혼하면 남편 놈은 파산할 것이고 그 집안 사람들조차 당장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했어요. 남편 놈은 그걸 알기에 저와 이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의기양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받았죠. 이혼 준비는 잘하고 있어? 이혼 서류 작성할 거야.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 응? 난 정말 당신한테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해. 물론 잠시 그 여자 꿰매 넘어가서 내가 미친 짓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반성했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탁이야.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 멀리까지 오지 않았어? 그 여자 사이에 애까지 있다면서. 듣지 않았으면 정말 당신이랑 그 여자 사이가 아주 잠깐뿐이었던 걸로 오해할 뻔했어. 일부러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정말로 그런 거 아니야. 그 여자애는 진짜 내가 모르는 애야. 나 호적 깔끔하다니까. 그 여자가 물귀신 작전 쓰는 거야.
나 말고 다른 남자 애일지는 누가 알겠어? 그렇게 남자 꼬시기 좋아하는 여잔데. 발 빼는 남편의 목소리에 기가 찼는지 상간녀가 제 폰에다 대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미친놈이, 네가 감히 우리 애를 들먹여? 친자 검사라도 해볼래? 그래서 강제로 친부되도록 만들어줄까? 너 헤어진다면서, 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랑 만나겠다면서. 근데 왜 매달려? 내가 회사에 소문 안 냈으면 절대로 헤어질 일 없었겠네. 너 왜 거기 있어? 야, 설마 네가 와이프한테 그딴 이야기 꺼냈어? 회사에 소문은 왜 내고 난리야?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 6년을 너랑 만났어. 네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겠다는 네 말까지 믿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해? 너 때문에 내가 미혼모가 됐는데. 내가 그래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왜 들쑤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6년 참은 김에 좀 더 참지 그랬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내가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주제에. 뭐? 생각이 없는 건 너겠지. 난 내 자식 아빠 없는 애로 만들기 싫으니까. 당장 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랑 혼인신고해서 애 호적에 올려. 만약 안 하면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회사에 다 떠벌릴 테니까. 둘이서 참 흥미롭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와 이혼하기를 거부하는 남편과 제가 이혼하기를 바라는 상간녀의 싸움이요. 듣고 있자니 남편은 계속 저를 속이려 했고 상간녀는 남편의 뜻인 것처럼 저와 이혼하기를 바랬더라고요. 상간녀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남편과 거짓으로 가득 찬 행복을 누리고 살았겠죠. 언젠가 터질 폭탄을 안고 말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저는 두 사람의 싸움을 끊었어요. 싸움 다 했어? 이렇게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 조만간 이혼 서류 갈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줘. 그리고 이혼하면 소송은 물론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같이 할 거니까 돈은 두 사람이 잘 마련해놔요. 상간녀 소송? 당신이 무슨 권리로 상간녀 소송이래? 충분히 가능하지. 적어도 나는 저 남자랑 법적으로 부부거든. 당신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걸 몰랐고 그 남자 가족들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나쁜 소문 퍼뜨리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하니까 그것도 잘 대비하고 있으라고. 근데 저 남자나 가족들한테 상간녀 소송비 내달라고 하기는 힘들 거야. 이혼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하거든. 저쪽 집안에서 많이 빌려갔으니까 그거 갚으면 돈이 안 남을지도 모르지. 저는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혼이 나간 얼굴에 상간녀를 놔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직장에서 대놓고 그 상간녀에게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그녀의 동기들이 그녀 앞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냥 들으세요. 저는 이혼 서류 이미 보냈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가져가세요. 상대방이 뭐라 하든 이혼할 생각이고 그 집안 사람들 다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정말 이혼할 건가요? 네, 남이 씹던 껌 씹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드린다고요.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몇 년간 사귀었고 그 사이에 애까지 있었으며 저와 결혼 기간 중에 그 여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쪽 덕분이죠. 말을 뭐 그딴 식으로 해요? 당신이 남의 남자 뺏어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구는 거 웃기지도 않아요? 계속 제가 뺏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 저희 신우한테 소개받았어요. 당연히 미혼의 솔로라고 소개받았죠. 그렇게 반년 넘게 사귀고 결혼해서 1년을 더 지냈죠. 상식적으로 예전부터 연인 사이라도 남자가 혼인신고까지 해서 유부남이 됐으면 관계를 끊어야 정상 아닌가요? 아니면 결혼 전이나 직후에 저한테 말하러 왔으면 저도 이런 식으로 1년을 허비하지는 않았겠죠. 결혼한 걸 뻔히 알면서도 말 안 하고 몰래 만났다가 회사에 제가 남의 남편 뺏은 것처럼 소문내고 제가 좋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피해자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라면 자존심 상해서 피해자는 못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드릴 거니까
기대하세요. 우선은 상간녀 소송부터니까 잘 준비하세요. 제 말에 당황한 건 듣고 있던 동기들 쪽이었어요.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헤어지거나 알게 된 즉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숨기고 만난 건 명백히 상간녀의 잘못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니 제 책상에 무슨 꽃다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가득한 걸 보니 누가 산 건지 짐작이 가더군요. 남편이 점심을 틈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기분 풀어.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충실했는지 잘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내온 추억을 생각해서라도. 번지수 잘못 짚었어. 그 꽃 영미 씨 갖다 줘야지. 우리 이제 이혼할 거잖아. 나보다 더 오랫동안 만나온 상간녀가 있으면서 나한테 이러면 곤란한데? 이런 저희의 실랑이에 결국 그 상간녀도 등장했어요. 저는 상간녀를 보고는 남편에게 더 매몰차게 굴었어요. 우리 이미 이야기 끝났어. 난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당신이랑 결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여자의 애까지 있었으면서 총각 흉내하면서 결혼까지. 그거 사기거든? 좋은 말로 할 때 이혼해줘? 안 돼,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진짜 헤어지지만 않으면 내가 뭐든 다 할게. 미안한데 그런 얘기는 회사에 나를 남의 남자 뺏은 년이라고 거짓 소문이나 흘린 상간녀한테나 해. 여보, 그 여자랑은 이미 헤어졌다고 했잖아. 나 진짜 깨끗해.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다 저 여자가 오바해서 이런 액션 취하는 거야. 결국 버티다 못한 상간녀가 벌겋게 된 채 분노를 삼키고 있더라고요. 대놓고 아무 사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으니 이제는 제가 강제로 자기 남자를 빼앗았다는 말을 퍼뜨릴 수 없겠죠. 진짜 꼴보기 싫은 남편의 등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통쾌했어요. 내가 뺏은 게 아니라 상간녀가 불륜을 저질렀으며 결국에는 버려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돼서요. 저는 남편에게 꽃다발을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이혼 확정이니까 이제 와서 이딴 눈에 뻔히 보이는 짓 하지 마. 그리고 결혼 기간 동안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간 돈 다 갚아. 당신 부모가 빌린 돈도 당신이 빌린 만큼은 되거든? 그것도 갚아. 그치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돈 빌린 건 빌린 거라고 보기에는 좀... 나랑 당신 사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당신 돈 받을 때 계좌에 넣어준 사람이 누군지 잊었어? 우리 아버지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빌려주면서 천천히 갚으라는 문자 보냈지? 그건 갚아야 할 돈이라는 거지. 빌려준 사람이 갚기를 원하는데 왜 안 갚아? 돈 떼먹을 생각이면 그것까지 소송할까? 제 말에 남편 놈은 급히 손사래를 치며 그런 거 아니라더군요. 분명히 헤어지라고 했는데도 다시 만날 정도로 좋아한 여자였으면서도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되니 여자며 애며 다 버리는 남자랑 살았다는 게 더 비참했어요. 정말로 나를 돈으로 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 회사 분위기는 싹 바뀌었어요. 남편은 바람핀 찌질한 놈이 되었고 상간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흉내내다가 진짜 피해자가 됐죠. 저는 외도 남편 참교육시킨 승리자가 됐죠. 저는 막타를 상간녀에게 때렸어요. 그때 상간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보세요, 영미 씨. 이 남자랑 헤어져 줄 테니까 둘이서 잘 사세요. 당신 말대로 이 남자가 돈 보고 결혼한 것 같으니까 재결합 걱정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부모님이 빌려간 돈이나 잘 갚으라고 하세요. 저랑 헤어지면 알콩달콩 잘 살 거라니 다행이네요. 빚도 두 사람이 벌면 빨리 갚지 않겠어요? 제 말에 남편은 아차 싶은 얼굴이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상간녀를 무시하거나 저격하지 않았다면 상간녀는 아마 돈줄이 되어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상간녀는 자존심이며 평판이며 다 무너진 상태고 남편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 됐으니 결국 그 뒤로 회사에 퍼진 소문은 상간녀를 피해자가 아닌 상간녀로 만들어버렸고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던 상간녀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법이에요.
그러기에 온 동네 소문은 왜 내고 다녔을까요? 이후에 이혼 소송은 이보다 더 힘들었어요. 남편은 절대로 이혼 안 해주겠다며 난리를 쳤고 남편 가족들도 저를 설득시키려 했죠. 저는 상간녀가 있는 데다가 애까지 있는 걸 가족들이 알았음에도 저를 소개시키고 결혼을 시켰으니 모든 것이 시댁과 남편의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죠. 전 남편은 결국 이혼 후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갚았어요. 물론 시부모가 빌린 돈까지 싹 다 갚았어요. 왜냐면 시부모가 빌린 돈도 남편이 자기 계좌에서 받았거든요. 시부모는 끝까지 모른 채 하고 대학 동기였던 신우는 내가 벼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지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경고글을 남겼더니 아예 SNS를 삭제했더라고요.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자신은 오빠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이 소개해주면 명품 가방을 사준다고 해서 그랬다더라고요. 가족이 이래서 가족인가 봐요. 똑같은 족속들이거든요. 전 남편은 빌린 돈에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해서 남은 돈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웃긴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착실하게 돈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번에는 또 다른 여자를 찾아 다니더라고요. 결국 이번에도 돈 많은 여자 잡아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걸 보니 아직 정신 못 차리나 싶었죠. 저는 아직도 전 남편과 함께 일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지만 곧 자기 무덤 자기가 열심히 팠더라고요. 이혼 후 몇 달 되지 않아 한 여자가 회사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기꾼 같은 놈, 어떻게 할 거야? 내 돈 내놔. 결혼식에 필요하다며 가져간 돈 다 내놓으라고. 잠깐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뭘 이러지 마? 너 총각이라며. 그런데 애 딸린 돌싱? 그런 주제에 매번 나한테 돈까지 받아갔다 이거지? 나 애 없어. 호적에 애 있는 거 봤어? 그리고 결혼은 한 번 했지만 그건 실수였다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아니었어. 그리고 돈은 결혼식 하는데 썼다고 했잖아. 참 말하는 걸 보니 나쁜 놈이 틀림없더라고요. 상대방 여자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 이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방금 내가 웨딩샵에 전화하고 달려온 거거든?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전화했더니 예약은커녕 주문도 안 돼 있더라고. 그리고 예식장이랑 주얼리샵에도 전혀 주문받은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뭘 예약을 했는데? 너 사기꾼이지? 당장 돈 내놔 이 나쁜 놈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여자도 참 딱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지금 전 남편이 곧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내둔 상태였거든요. 그것도 결혼식 전주까지 일한다고 말이죠. 누가 봐도 결혼식 전에 튀려는 생각이었던 거죠. 누가 결혼 전에 회사를 나가요? 뿌린 만큼 거두고 나가려고 하지. 딱 보니 약혼녀 돈 갖다 쓰고는 도망치려고 한 거죠. 언니, 저분도 참 대단하시네요. 재벌은 난 못 준다더니. 여전히 여자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근데 이번 건은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딱 봐도 튀려고 한 것 같던데. 진짜 직전에 걸렸으니. 제 밑에서 일하는 후배의 말에 재미있게 구경하던 저도 대답했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애 딸린 건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네. 호적에 안 남는다며 자기는 깨끗하다던데. 여자의 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얕본 거지. 그때 상간녀가 가만히 있었겠어? 분명히 이번에도 그 여자가 이야기했을걸? 그러지 않고서는 애 있는 거 모를 텐데. 두 사람 완전히 갈라졌다고 이야기 들었거든. 정말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근데 저분 별명 새로 얻은 건 알고 계세요? 무슨 별명? 카사노바라고. 그렇게 회사에 소문이 자자한데도 여직원들 꼬시려고 했다잖아요. 정말 뻔뻔하네.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니나 몰라. 이번 일로 별명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더 흉악한 단어로 바뀔지도? 아무리 봐도 사기니까, 제비? 아니면 사기꾼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여자가 전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경찰서까지 가서
그 뒤로 조사차 여러 번 다녀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사직서를 냈던 전 남편이 사직서를 회수하고 싶다며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사직서 수리가 됐고 회사에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데리고 있기 어려우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도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제게 알려주기를 남편은 또 2달 만에 여자가 신고를 해서 퇴사 권고가 내려온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속이 다 후련했어요. 제 속을 타게 만든 2 사람이 다 퇴사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 2 사람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번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지만 글쎄요. 이 정도로 당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무척 무섭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단순히 겁이 많은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검증된 사람이라면 만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눈 뜨고도 코 베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이혼을 통해서 속이려는 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작정하고 속이려는데. 어떤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 쪽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못 이겨요. 이 일 이후로 모든 일에 의심부터 하고 보는 의심병이 생긴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어떠세요? 제 이혼 이야기를 들으니 욕이 나오시나요? 정말 회사 안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때는 진짜 죽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습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처야 남았지만 그걸 알고 나서는 모두가 저에게 잘 대해주거든요. 은연중에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제게 죄책감을 가지게 된 것인지도 모르죠. 그냥 모르는 척 그 호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상간녀의 꾀임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시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속았다고 자책하지 마시라는 것도요. 속는 사람이 잘못인 게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 잘못인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만약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나를 탓하지 말고 상대방을 마음껏 탓하고 호되게 그 값을 치르도록 만들어주세요. 쓰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저의 이혼사 재미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